예치자가 돈을 한 번에 찾으러 오면은 은행은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행이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바로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란 신용을 잃어버린 점입니다.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은행의 기본 수익 모델인 예대마진 사업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 주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은 생애주기로 보면은 27세까지는 소비를 더 많이 해서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27세부터 61세까지는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자원이 남는 흑자인 상황입니다. 그 후 61세부터는 소비를 더 많이 해서 적자가 되고요. 이러한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이 필요합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학창 시절에 교육을 훌륭히 받는다면 어른이 되어서 몇십 배, 몇백 배 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생산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자원을 잘 저축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인으로 보면은 자원이 모자란 시기와 남는 시기의 간극이 크지만은 금융이 효과적으로 역할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의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사회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생산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이 초기 스타트업이 적절한 투자를 받는다면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겠죠. 사업이 성공한다면 투자금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사업성을 잘 판별해서 사업성이 좋은 기업을 잘 투자할 수가 있겠고, 기업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수십 배, 수백 배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준 주체만이 아니라 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기업, 사회 전체가 더 부유해지게 됩니다. 이런 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는 크게 두 가지, 일반은행과 중앙은행이 있는데요. 일반은행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은행의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이 남는 주체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은 이것을 모아서 자원이 필요한 기업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 수익을 이자로 나누어주고, 그 수익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개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개인이 은행에 맡긴 것을 예금이라고 하고,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예금의 대출의 차, 마진이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에 가면은 은행은 이 기업의 미래의 가능성을 판단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에 남는 자원이 부족한 부분으로 투입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에게 있던 돈을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인은 이자도 받아 자본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일반은행은 시장에 돈을 빌려주게 됐는데, 여기서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A은행은 예금을 100만 원을 받고, 예금 인출자가 올 것을 대비해서 지급준비율 10%만큼을 남기고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준비금이 이 그림에서처럼 10%이고 나머지가 시장에 대출될 경우에 시장에 있는 돈은 총 190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90이 다시 B은행에 들어와서 지급준비금을 제하고 다시 80일이 시중에 다시 대출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지급준비율이 10%일 경우에 최종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돈은 처음 발행했을 돈의 10배가 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예치자가 돈을 한 번에 찾으러 오면은 은행은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행이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바로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란 신용을 잃어버린 점입니다.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은행의 기본 수익 모델인 예대마진 사업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은 주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일반은행이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특별한 은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중앙은행입니다. 뱅크런이 일어날 경우에 은행은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하는 등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앙은행은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일반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지급준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신용창조 효과는 기준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중앙은행은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빌려가는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시중의 통화량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주체에 돈이 돌고 돌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돈은 유동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일반은행에 공급한 통화를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은행이 신용창조 효과를 통해서 시장에 풀리게 된 통화를 협의통화라고 합니다. 그
밖에 유동화 정도에 따라서 더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기 2년 미만으로 묶여있는 통화는 광의통화, 2년 이상 예금으로 묶인 것은 금융기관 유동성, 그 밖에 채권을 포함한 모든 유동성을 광의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은 가장 밑바닥의 이자율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통화 정책을 수립합니다. 크게 보면 이 위로 갈수록 유동성은 떨어지고 리스크는 커지지만은 이자율은 높아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금융이 역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는지와 리스크를 판단해서 필요한 것에 자원이 재배치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금융이 제대로 역할하도록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합니다. 또한 가계와 기업의 생산활동과 금융활동에서 모은 세금을 이용해서 시장에서는 생산되지 않지만 사회에는 꼭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활동의 가장 밑바탕으로서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그 나라의 화폐를 발행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를 시작으로 그 나라의 화폐와 금융이 제대로 기능하면 그 나라의 주체들은 생산성을 발휘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매우 많죠.